통장에 10억이 찍히는 순간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10억은 집값을 뺀 순수 금융자산입니다. 예금, 주식, 펀드, 채권처럼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돈만 말하는 거죠. 집 한 채 깔고 앉은 10억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10억은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사람은 대략 46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니 100명 중 1명이 채 안 되는 겁니다. 학교 한 반에 1명도 없고 아파트 한 동에 몇 명 있을까 말까죠. 10억이라는 돈의 크기를 잠깐 감각으로 느껴볼까요? 매달 300만 원씩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7년이 넘게 걸립니다. 5만 원권 지폐로 바꾸면 무려 2만 장이 되는데요. 무게로 치면 약 20kg, 쌀 한 포대를 돈으로 든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이 돈을 다 모은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10억을 넘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돈이 스스로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10억을 연 4%로만 굴려도 1년에 4천만 원이 생깁니다. 월로 쪼개면 약 333만 원인데요.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월급쟁이 한 명이 통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죠.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매일 약 11만 원씩 들어옵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도 여행을 가서 놀고 있어도 돈은 쉬지 않고 출근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겪어본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간이 내 편이 됐다는 느낌, 그게 가장 낯설고 강렬하다고요. 그동안은 시간이 흐르면 월급날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알아서 불어나니까요. 두 번째 변화는 은행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은행을 찾아갔다면 이제는 은행이 먼저 연락을 합니다. 잔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전담 직원이 배정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PB 서비스입니다. 번호표 없이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고 차 한 잔이 먼저 나오죠. 대출금리는 알아서 깎아주고 수수료는 이것저것 면제해줍니다. 예전엔 서류 하나에도 깐깐하던 곳이 갑자기 친절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웃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절실했던 시절에는 대출 한도가 그렇게 짜더니 이제 돈이 필요 없어지니까 제발 빌려가라고 권합니다. 은행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우산은 맑은 날에 빌려주고 비 오는 날에 걷어간다는 오래된 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세 번째 변화는 조금 무섭습니다. 축하 인사보다 먼저 찾아오는 손님, 바로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생각보다 부지런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억을 연 3%로만 굴려도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니까 자동으로 이 기준을 넘게 됩니다. 10억의 세계에 입장하는 순간 거의 피할 수 없는 관문인 거죠.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버는 돈이 커질수록 떼어가는 비율도 커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이 잡히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도 따라 올라갑니다.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있던 분들은 자격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억을 넘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재테크가 아니라 세금입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비과세 계좌를 챙기고 소득 시점을 분산하는 것처럼 예전엔 관심도 없던 것들이 갑자기 인생의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의외인데요. 소비가 생각만큼 늘지 않습니다. 10억이 생기면 명품을 사고 차부터 바꿀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초에 펑펑 쓰는 사람은 10억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10억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절제가 몸에 밴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은 통장 잔액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가격표를 비교하는 버릇은 10억이 있어도 그대로예요. 대신 전혀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바로 잃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없을 때는 몰랐던 무게가 생기고 나니까 느껴지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주식시장이 하루에 3% 빠지면 10억 기준으로 3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절반이 단 하루 만에 증발하는 겁니다. 반대로 3% 오르는 날에는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을 법니다. 몇 달치 월급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세계인 거죠. 그래서 10억을 넘긴 뒤에 오히려 잠을 설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불안해지는 묘한 단계에 들어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숫자를 보는 감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10억의 세계에서는 1%가 곧 1,000만 원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수수료 0.5% 차이가 이제는 500만 원짜리 문제가 됩니다. 소형차 한 대 값이 수수료 항목에 숨어있는 셈이죠.
그래서 커피값을 아끼는 것보다 수수료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게 훨씬 큰 돈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돈이 커질수록 싸움의 단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쯤에서 돈 관리라는 건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업무가 됩니다. 내 자산을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사장이 된 셈이니까요. 여섯 번째 변화가 어쩌면 가장 놀라운 부분인데요.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여기서부터 무섭게 빨라집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돈이 2배 되는 기간이 나오는데요. 연 7%면 72 나누기 7, 약 10년마다 2배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10억은 저축을 안 해도 10년 뒤 20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월급이 아니라 돈이 만든 돈으로만요. 처음 1억을 모을 때를 떠올려 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첫 1억은 몇 년을 갈아 넣어야 하지만 9억에서 10억이 되는 건 시장이 좋으면 몇 달이면 됩니다. 눈덩이를 굴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 주먹만 할 때는 한참을 굴려도 티가 안 나지만 커진 다음부터는 한 바퀴에 몸집이 확확 붙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건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눈덩이가 이미 크기 때문입니다. 10억은 그 임계점을 넘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째 변화는 입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10억을 모은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답은 비슷합니다. 말하는 순간부터 부탁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요. 축하한다는 말 뒤에는 꼭 다른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권유, 잠깐만 빌려달라는 부탁, 그리고 어디서 알았는지 이상한 전화까지 걸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짜 10억을 가진 사람일수록 없는 척을 하게 됩니다. 옷차림도 그대로고 타던 차도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돈 자랑을 하는 사람과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은 다를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부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지켜야 할 게 많아지니까요. 침묵은 10억이 주는 첫 번째 생존 기술인 셈입니다. 그리고 8번째,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앞에 모든 변화는 이걸 위한 과정이었다고 봐도 됩니다. 아까 계산했던 걸 떠올려 볼까요? 10억이 연 4%로 만드는 돈은 월 333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돈이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 인생의 공식이 하나 바뀝니다. 일을 해야 사는 상태에서 일을 골라서 하는 상태로요. 회사를 계속 다녀도 되고 그만둬도 굶지 않는 상태. 이게 10억이 만드는 진짜 차이입니다. 월요일 아침의 기분도 달라집니다. 출근이 의무였던 사람과 출근이 선택인 사람은 같은 지하철을 타도 완전히 다른 하루를 삽니다.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고 무리한 요구에 웃지 않아도 되고 아플 때 쉴 수 있습니다. 돈이 주는 건 사치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자유인 거죠. 흔히 10억이 은퇴 자금의 기준선처럼 이야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이 만드는 현금이 생활비를 감당하기 시작하는 대략적인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10억을 모으고도 다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수익률 욕심입니다. 10억쯤 되면 연 4%가 갑자기 시시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1년에 4천만 원이나 벌면서도 더 빠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연 20%, 30%를 약속하는 화려한 이야기들입니다. 급등주, 테마코인, 묻지마 투자, 종류만 다를 뿐 결말은 비슷합니다. 수십 년 걸려 모은 10억이 단 몇 달 만에 반토막 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집니다. 모으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두 번째 함정은 사기입니다. 10억을 가진 사람만 골라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정중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기억하실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률도 높다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두 마디가 같이 들리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바로 물가, 인플레이션인데요. 10억을 그냥 두면 돈은 가만히 다 안에 있어도 녹아내립니다. 물가가 매년 3%씩 오르면 10년 뒤 10억의 실제 가치는 7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넘긴 사람들의 진짜 숙제는 이겁니다. 불리는 것도 아니고 묻어두는 것도 아닌 지키면서 굴리는 법을 찾는 것. 오래 살아남은 부자들에게는 공통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 한 곳에 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 유명한 말 그대로요. 주식, 채권, 예금, 배당 자산처럼 성격이 다른 곳에 나눠두면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자산의 크기 자체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챙기는 겁니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 이자가 붙는 채권,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처럼 때가 되면 돈이 입금되는 구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이 구조의 진짜 힘은 시장이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주가가 빠져서 파랗게 질린 날에도 배당은 약속대로 들어오거든요. 그 입금 문자 하나가 사람을 버티게 해줍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원칙처럼 첫 번째 규칙은 잃지 않는 것,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0억 이후의 세계에서는 이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10억이 생기면 돈이 스스로 일을 시작하고 은행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국세청이라는 새 손님이 찾아오고 소비 대신 침묵이 늘어나며 숫자를 보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눈덩이는 혼자서 커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10억은 명품이나 슈퍼가가 아니라 시간과 선택권을 사는 돈이라는 것. 내일 아침을 누구와 보낼지, 무슨 일을 하며 살지, 그걸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힘. 그게 10억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통장에 10억이 없어도 이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눈덩이는 크기만 다를 뿐 굴러가는 원리는 같으니까요. 첫 1억의 눈덩이도 오늘 이야기한 원리 그대로 시간과 함께 굴러갑니다. 중요한 건 10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